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시절, 우리 국민의 가슴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간절한 희망을 심어주었던 노래였지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 그 절망의 끝에서 한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혁명을 외쳤던 사람. 바로 대한민국 제5대부터 9대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끊어준 경제 대통령, 국가 재건의 아버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기억되는 이름. 공과 과가 너무나 선명해서 아직도 우리는 그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파란만장했던 18년의 세월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1917년 경상북도 구미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지만 그의 눈은 더 넓은 세상, 더 강력한 힘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교직을 버리고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로 향한 그는 그곳에서 강력한 군사규율과 국가주의를 몸에 익혔습니다. 차가운 칼과 총, 그리고 질서. 그곳에서 청년 박정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쩌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개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 후 한국군에 입대했지만 여순 사건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는 등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은 그에게 다시 군인으로서의 기회를 주었고 그는 군의 핵심 간부로 성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제2공화국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을 명분으로 내세운 그의 정변은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게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거쳐 1963년 그는 마침내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선 군인, 이제 그의 앞에는 가난 퇴치라는 더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은 한마디로 경제 개발을 향한 멈추지 않는 질주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난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출을 국가의 명운으로 걸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착공식, 독일로 떠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 베트남으로 향하는 장병들의 행렬. 그때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그의 결단은 하나하나가 파격적이었습니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마련했고 차가 한 대도 없던 시절 고속도로는 국토의 혈관이라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주위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그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지요. 그 결과 우리 국토는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였고 산업화의 동맥이 뚫렸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낙후된 농촌을 개조하고 국민 정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길을 넓히며 농촌의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철강 산업이 없는 나라에서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며 포항제철을 건설했고 조선,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가공할 만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은 1000배가 넘게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은 역사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제만은 그가 확실히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화려한 불빛 뒤에는 민주주의라는 차가운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헌법을 고쳤습니다.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했고 1972년 10월 마침내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를 도입했죠.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한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른바 유신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긴급조치라는 포괄적인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언론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학생들의 비명, 고문과 탄압의 그림자, 그 시절 우리 국민이 느껴야 했던 공포와 절망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하지만 독재의 사슬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정권 말기 경제 위기와 함께 부마 민주항쟁이 폭발했습니다. 유신체제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죠.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 가장 믿었던 측근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구가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탕. 총선과 함께 18년의 긴 정권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 그의 서거는 유신체제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지도자입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해안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과오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박정희라는 이름 앞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시선이 공존합니다.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찬사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지울 수 없는 독재자라는 비판. 어쩌면 이 두 모습 모두가 그가 남긴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동시에 그가 멈춰 세웠던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공과 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이지만 분명한 건 그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판단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